파운더 모드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CEO분이 파운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하는 것이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 프로덕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의 설 자리가 없는 건가? 우리가 회사에 제공하는 우리만의 강점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거를 PM이 타이틀이 아닌 그 누군가가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역량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내가 이 역량을 잘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됐건 리플레이스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글린이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작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요. 그 뒤에 MBA를 거쳐서 옐프라는 회사에서 PM으로 일하고, 그 뒤에도 브렉스, 세이프베이스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와 디자인 팀을 맡아서 일을 했었고요. 글린에는 한 4개월 정도 전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하나는 PM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파운더 모드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CEO분이 파운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하는 것이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럼 이 역할을 원래 하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의 설 자리가 없는 건가? 우리가 회사에 제공하는 우리만의 강점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국 PM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를 왜 어떤 순서로 해결할 건지를 결정을 내리고 팀원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PM이 타이틀이 아닌 그 누군가가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됐건 파운더가 됐건 AI가 됐건 내가 이 역량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내가 이 역량을 잘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됐건 되게 리플레이스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PM이 일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어떻게 솔브하고 있고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거를 어떤 순서로 왜 먼저 풀 건지. 예를 들면 제가 세이프베이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 정말 보안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제 고객들이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일하시는 분들이 질문지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데이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규정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몇백 개의 질문지를 한 달에 받고 하나의 질문지당 거의 2-3시간의 시간을 쓰는 건데, 이거 AI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자동으로 대답을 하는 거를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정확한 답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될까? 아니면 엄청 빠르게 해서 2분 만에 바로 딱 하고 답이 나오는, 그게 유저한테 중요한 경험일까? 가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타겟해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푸는지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정확성이었어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사이버 시큐리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AI를 통해서 빨리 하는 게 가치 프로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정확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서는 그 어떤 솔루션도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거를 중심점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냐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를 의사결정을 잘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어떻게 가고 뭐 이런 어떤 핫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제가 중요시하게 듣는 거는 진짜 리얼한 유저 경험을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유저 인터뷰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객과 시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보면 된다. 그리고 뭐 why를 6번을 해보라. 막 되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런 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상 하려고 하면 다짜고짜 사람한테 why 이러면서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항상 많이 하는 트릭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했을 때 어땠어요?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좀 생생한 고객의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스펜스 매니지먼트라는 프로덕트를 브렉스에서 맡았을 때 유저 인터뷰를 해보고 서베이를 돌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불편한 걸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걸 말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영수증을 붙여서 내 익스펜스 비용 처리를 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유저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수증 처리 언제 하셨어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걸 실제로 하고 있을 때 그걸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를 좀 듣는 거?
가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거를 말해줬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으로 쌓여있어서 그래서 나랑 잘 맞는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트릭들도 점점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걸 나도 도전해보고 이건 나한테는 잘 안 맞네 혹은 내가 타겟하는 고객들한테는 내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 이런 거 계속 시도해보면서 좀 찾아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고 더 쌓아나가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가 처음 2022년인가요?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일을 다 수행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내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내 고객들은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 그럼 제대로 AI를 파보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아직 불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건 왜 가능한 건지를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다음 직장을 정해놓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거의 7개월 정도 쉬었고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누구는 어디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라 그러고 누구는 유튜브로 보라 그러고 누구는 막 미러에 가라 그러고 너무 추천하는 것도 다르고 다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자기의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들이 사실 다들 모르는구나 AI가 어떻게 갈지 앞으로 미래는 이거고 이렇게 해야지 AI를 잘 쓰는 거야 라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논문을 읽는다고 될 게 아니라 AI를 실제 적용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AI를 기반으로 뭐 세일즈를 자동화시킨다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어? 뭐 어떤 플로우로 해봤어? 왜 이 모델은 안 쓰고 저 모델을 써봤어? 견문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AI를 프로덕트에 쓴다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하나는 진짜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 단위에서 모두가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러는 회사가 있고 AI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툴인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DevOps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때 제 결론은 파운데이셔널 모델에서 내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PM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난 가장 잘하는 내가 최종 사용하는 유저랑 멀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고민하는지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AI를 쓰는 회사에 가는 게 나의 그간의 경험을 살리기도 하고 이 안에서 내가 그나마 즐겁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보게 되었고요. 글리는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고민이랑 맞물려 있어서 잘 맞다고 생각해서 조인하게 된 것 같아요. 모델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의 핵심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에 있다 보니까 내가 AI 리서처가 아닌데 모델 트레이닝에 있어서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클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오픈AI를 비롯해서 엔트로피카 회사들의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모델만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뭐 파이낸스에서 뭘 하겠다 아니면 뭐 세일즈 기반을 뭐 돕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선언을 하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다 뭐 해가지고 특정 태스크들을 잘 하게 모델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데 약간 셰프로 비유를 하자면 미슐랭 스타 셰프들 같은 분들 보면 자기가 직접 재배해가지고 얼마나 달게 당근을 만들 건지부터 컨트롤 하셔서 최종적으로 뭐 당근을 사용한 디시가 나갈 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엔드투엔드로 만드셔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본인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디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프로덕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델 회사에 있다면 우리 모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사용자들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제일 많이 우리 모델을 활용을 하지 어떤 아웃풋들이 퀄리티가 좋았고 나빴고 뭐 이런 피드백도 다 루프도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다 봐서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고객들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보면 내가 컨트롤하지 않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엔드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PM들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모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했고
그 태스크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에 이 모델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AI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막 매직박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니거든요.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안 가능하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돌려보고 모델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 모델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려는 게 잘 돌아가나? 이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걸 보면서 그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농작물이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기보다도 해야 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실체가 없는 진짜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기술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를 시도해보고 기술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프로덕트를 설계를 하고 어떻게 유저한테 이 한계를 설명을 할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를 치면 로 100개까지는 괜찮았는데 10,000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면서부터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PM으로서 내려야 할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있게 두던가 아니면 정확도가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니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결국 AI 시대의 PM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디까지가 지금 순간의 기술로 잘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정을 해서 익스피리언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 스스로도 계속 AI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